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특징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에 나오려고 특징 코인을 정할 때 오늘 오전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코인이 바로 메디블록이었습니다. 지금은 온톨로지 가스에 좀 밀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메디블록을 오늘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고,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반등할 때는 그 일관적인 그 흐름이 있습니다. 정말 비슷한 흐름 속에서 반등하는 코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반등을 합니다.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차트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정말 차트도 켜놓지 않고 그냥 올라가니까 매수해놓고 가격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 차트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했냐,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냐, 이런 것들이 이 매물대 라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많이 올라갔던 메디블록 또 온톨로지 가스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보면서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코인들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지 잠깐이라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왜 여기서 멈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려고 메디블록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메디블록 차트 보면서 바로 그냥 설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정말 시장이 재미도 없게 쭉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디가 이제 지지 라인이냐, 이 라인을 찍어 보면은 지금 22동 평균선이 머물렀던 라인, 그리고 예전에 한번 멈췄던 라인, 지지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라인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항대 라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한번 지지 라인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레벨로 이제 아래로 많이 빠졌다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안에서 정말 뭐 루나에 대한 이슈든 테라에 대한 이슈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급락이 나옵니다. 자, 봤더니 여기에서 급락이 나왔네요. 이 구간. 이 구간은 도대체 무슨 구간이길래 여기서 멈췄을까? 결국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려가기만 하는 장세기 때문에 차트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면, 자, 월봉상의 흐름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월봉상의 흐름으로 봤더니 지금에서 반등 나오고 올라갔던 구간이 여기 차트상으로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엄청난 급등을 하고 내려갔던 라인의 첫 번째 지지 라인, 그리고 두 번째 지지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 번 상승했다가 지지 라인으로 강하게 멈췄던 구간, 여기 보시면 매물대 라인도 지금 많이 몰려있죠. 이 라인에서 한번 지지 라인을 잡고 멈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지 라인을 잡고 이미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냐면 결국엔 데드캣 바운스냐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찐 반등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데드캣 바운스도 저항대 라인까지는 올라가고 찐 반등은 그 저항대 라인을 뚫어준다는 거, 이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권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대 라인, 예전에 지지 라인으로 한번 멈췄던 라인들이 있죠. 그 라인, 제가 항상 TV 방송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추세 중심 라인인 22동 평균선 라인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저항과 지지 라인인 62동 평균선의 라인,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22동 평균선의 라인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 보이죠.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 라인이 중요한 저항대 라인이구나. 그렇다면 제가 항상 또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락의 시작 지점을 꼭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 라인 보니까 하락의 시작 지점, 이 라인을 돌파하니까 급등을 하더라. 급등을 하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하락의 시작 지점이 이 라인까지 올라가더라. 그 라인은 지금 현재 윗꼬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동 평균선 라인과 그 하락의 시작 지점 라인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강한 매물대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는 한번 내려갈 수 있겠구나.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바닥 지지 라인 받고 반등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라인을 돌파한다, 매수 구간,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두 번째 매도 구간을 잡아놓고 그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찐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올려놓고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메디블록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온톨로지 가스도 역시 마찬가지일까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온톨로지 가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메디블록과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락을 진행을 해서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가고 멈췄어요. 이 라인도 마찬가지로 월봉상의 흐름으로 과연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었을까를 확인해 보면, 자, 상승 이후에 엄청난 급등 이후에 바로 하락이 나왔던 이 라인,
이 라인의 밑꼬리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1년 전의 가격으로 그대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우선은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에 멈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와 보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냐? 첫 번째 라인 하락의 시작 지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 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 라인 이전의 하락의 시작 지점 음양음의 하락 패턴이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2동평 유선의 추세 중심선 저항대 라인을 맞고 내려온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윗꼬리는 그 라인에서 맞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몸통상의 흐름에서는 하락의 시작 지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투자세가 확실하게 돌아오진 않았다. 데드캣 바운스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받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수세와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이 정확하게 또 나눠지죠. 매수 구간 그리고 매도 구간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코인을 매수하실 때 그냥 올라간 코인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온톨로지 가스가 많이 올라가네. 그렇다면 온톨로지 가스는 찐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 예전에 반등이 나올 때는 뭐 100% 200% 충분히 나왔어. 그렇다면 지금도 사도 충분히 수익권이니까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저항대 라인을 맞고 내려올 때 다시 한번 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어제 올라간 코인들도 우리 투자자분들 보면 같은 패턴으로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은 코인은 뭐가 있을까? 또 아직까지 저항대 라인을 터치하지 않고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이전의 하락의 시작 지점 라인을 이제 막 돌파하는 구간은 어느 코인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면서 이 정도만 보셔도 지지와 저항 라인만 보셔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정말 시장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또 기관 투자자들에 휘둘리지 않고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매매를 좀 현명하게 개인의 원칙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고 있는 종목들이 딱 이 메디블록과 온톨로지 가스가 유일해 보이는데요. 일단 비슷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또 1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건 맞지만 지금 시점에서 또 저항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고 항상 우리 비트마르님께서 좀 강조를 해주시는 이 음봉의 시작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코인들 어떤 게 있을지 또 발굴하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도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의 특징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많이들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아서 루나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루나가 또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망 그리고 뭐 암호화폐에 대한 회의감을 또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이 권우영 대표가 이제 스스로 이제 트윗에서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사과의 뜻을 좀 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이제 UST가 이제 디패킹이 됐죠. 디패킹으로 충격을 받은 이제 테라 커뮤니티 구성원과 친구에게 뭐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뭐 사과의 전화를 했다라고 하고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점에서 좀 비통하다. 다만 이제 이분들 좀 많이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떨어질 때 권도영 대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팔아서 또 수익을 본 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좀 의문을 좀 많이들 가지셨는데 그걸 말하기로는 이제 나는 나를 비롯해 나와 관련된 어떤 곳에서도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이득을 본 게 없다라고 해요. 나는 루나나 UST를 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면 또 티가 나는데 뭐 거짓말을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테라 블록체인을 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좀 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이제 회장이 이제 부활 계획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서로 나는 부활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바이낸스 거래소 회장은 부활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희망도 주고 다시 또 고문도 하고 이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 뭐 내가 보상을 좀 받아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UST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비탈릭이 테라 측에 이제 UST 소액 보유자 무선 보상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관련해서 좀 찬성을 한다라는 내용을 좀 내다봤어요. 그래서 이 UST 소액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를 어느 정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내다놨고 자,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바이낸스가 최근에 이제 루나 관련해서
또 상패가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여기에 더불어서 업비트도 지금 이제 5월 16일인데 5월 20일에 또 상패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거래소에서 점차 상패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차트를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럼 뭐 가격 관련해서 최대한 안 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자면 어느 정도 이제 상패가 되는 부분들, 그다음 지갑에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옮겨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되고, 아마 매도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워낙 매도에 걸려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루나 측이 유통량을 많이 늘렸어요. 거의 한 몇천 배 정도 유통량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량이 늘었다는 뜻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고, 그 유통량을 메꿀 수 있을 만큼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지금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뭐 흐름이나 봤을 때는 매수세가 들어오긴 좀 힘들어 보인다. 좀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나 이 테라의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해 뭐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죠? 어느 정도 희망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좀 다소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좀 기다려보자. 못 파시는 분들은 좀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는 이 테라와 루나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지금 상황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테라를 지금까지 또 보유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마르님? 네, 사실은 뭐 주말간에 살짝 상승을 또 진행이 됐었고 지금은 좀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강력하게 어떤 것을 매수해라라고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은 관망의 상태가 사실 좀 중요한 구간이기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전문가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코인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움직여요. 대부분 한번 급락이 나오게 되면 어떤 코인들 위주로 움직이냐면 메이저 코인이라든지 예전부터 거래가 활발하게 됐던 코인들을 위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한 뭐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스트라이크 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2, 3년 전에 4년 전에 매매를 하셨어도 충분히 들어볼 만한 코인이고 정말 거래량이 많았던 코인이기도 했고요. 오늘 올라가고 있는 메디블록이라든지 온톨로지 가스 또는 카스가스 이런 부분들도 또 네오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래전부터 매매를 하면서 봐왔던 코인들이에요. 이런 코인들이 먼저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반등, 그리고 나머지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의 급등, 이런 현상으로 반등이 나와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패턴대로 간다면 오늘 그래도 내일 올라가는 코인들도 예전부터 많이 매매를 했었던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생소하지 않고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코인들을 위주로 좀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스팀달러라는 코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스팀달러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징 코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패턴에 인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런 패턴 상황 속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를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스팀달러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인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자, 메디블록과 똑같은 상황이죠. 일정 구간에서 한번 멈췄다가 급락이 나와주고 밑꼬리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하락이 어디까지 하락이 나왔냐, 다시 월봉으로 지금 바꿔보면 예전에 상승 이후에 밑꼬리를 강하게 받았던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와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하락의 상승 지점을 상승 장악으로 먹어버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또 이전의 하락의 시작 지점 혹은 22동 평균선의 추세 중심 지점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막 바닥에서 첫 번째 하락의 시작 지점을 돌파하고 지금 안착을 하려는 구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예전에 친숙하냐, 그건 오케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의 하락의 시작 부분을 돌파했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케이입니다. 그렇다면 22동 평균선의 추세 저항대 라인, 추세 중심 라인, 그리고 그 다음 저항대 라인과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냐, 그것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3,440원 구간인데 여기서 우선 조금씩 매집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진행을 하냐면 22동 평균선은 이 위에 있지만 처음에 하락의 시작 지점이 그 아래에 멈춰 있기 때문에 목표가 라인은 4,100원까지만 잡아놓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목표가 라인도 수익 구간까지 20%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릴 만한 구간이고요. 손절가 라인은 대신에 짧게 잡아야 돼요. 어떻게 짧게 잡냐면 여기 밑에까지 기다리려면 이미 우리 투자자분들은 손절 구간이 한 18%에서 20% 정도 됩니다. 정말 먼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 기다리냐면 지금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은 첫 번째 상승 라인에서 멈춘 구간이 어디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꼬리를 달았는데 그 밑꼬리 라인이 이 5위평 그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3,120원대 라인으로 비교적 짧게 잡아가고 있고 여기서는 바로 손절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대 라인을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더라도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 라인은 4,100원대 라인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이 라인에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한다. 급락이 나올 때가 오히려 위기가 아니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다시금 살아날 때 어떤 코인들이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도 2017년 말에 한번 지금보다도 더 큰 상승을 한번 만들어냈던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또 다음 또 상승장이 온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비트마루님께서 스팀 달러도 여러 번 수익을 내셨던 코인인 만큼 여러분들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공략 코인 온톨로지 가스를 제가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오전에 보니까 이게 한 20몇 %까지 상승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매수가 이상을 올라가기에 제가 늦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면서 좀 이제 차트를 다시 바라보니까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뭐 손절가를 좀 다시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온톨로지 가스 지표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가격이 620원대 가격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이게 5월 11일 그 다음에 이게 5월 12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5월 11일과 12일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쁘게 나왔었죠. 나쁘게 나왔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테라 루나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해서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4일 동안 걸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 말은 즉슨 이제 악재가 두 개의 악재가 해소가 됐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루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상패를 통해서 뭐 악재가 해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미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던 게 어느 정도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또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바라보셔야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 적용되는 두 가지는 해소가 됐다. 그러면서 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를 해소했을 때 가격만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가격이 회복이 됐구나. 더 빠질 것보다는 이제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자. 제가 이 뒤에 자주 쓰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있죠.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제가 1150원부터 지금 최근에 저점까지 찍었을 때 제가 때마침 오늘 670원을 또 못 뚫고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선을 그어보면 670원대가 피보나치 0.382 라인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뜻은 원래 저항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왔다. 그러면 지금 그 다음 라인인 0.236이죠. 0.236 라인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매수를 언제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지금 670원대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음날 이게 다시 꼬꾸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가격대가 좀 접근하냐. 다만 뭐 지금 620원대인데 뭐 50원을 좀 손해 보시더라도 670원을 다시 회복했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되면 원래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 저항을 바라보셔야겠는데 자 5월 6일부터 7일, 8일, 9일 동안 4일 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매물대가 당연히 쌓여 있지 않겠죠.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동반하지 않는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매물대가 약하고 또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 상승 구간이 760원까지 한번 바라보실 수 있겠다. 자, 760원이 또 보시면 제가 뒤에 엔벨로프 지표를 좀 넣어놨어요. 엔벨로프 지표의 상단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단 부분이 또 저항 라인이 되고 또 가격적으로 봤을 때 760원대 딱 이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것이다. 그때 한번 매도를 가져가시자. 자, 지금 시장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하루에도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너무 많은 반복 그리고 이렇게 4일 동안 올라오면 또 떨어지는 걸 걱정하실 수 있는 또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760원을 넘어서 내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뭐 시장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급락을 해서 좀 손절가를 잡아야 된다라면 좀 타이트하게 지금 제가 610원으로 접어놨는데 610원이 아니라 한 640원대
네, 640원대를 손저가 잡고 한 5%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잡고 접근하시면 아마 시장 좀 안정적인 매수와 좀 빠른 순환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톨로지 가스는 주말 사이 그리고 또 오늘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시게 된다면 손절가를 또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셔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향후 방향성도 중요하고 일단 포트폴리오에 내가 코인을 또 새롭게 담는다면 어떤 코인을 담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지, 지금 또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